2018년 4월 24일 새벽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경찰이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72세의 평범한 노인, 전직 식료품점 직원.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마당에 나왔을 때 수사관들은 벼락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40년 동안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3명을 살해했습니다. 50명 이상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1974년 캘리포니아 비살리아. 낯선 침입자가 민가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흔적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76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밤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에 자물쇠를 하나씩 더 달았습니다. 경찰은 사건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마다 증언이 달랐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동부지역 침입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그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범행의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3건의 살인, 50건 이상의 성폭행, 100건 이상의 침입 절도.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산타바바라, 벤투라, 오렌지 카운티. 그는 주 전역을 누비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범인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미리 피해자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DNA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조셉 디엔젤로는 캘리포니아 5번과 엑서터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로 일했습니다. 그가 범행 흔적을 이토록 철저히 지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피해야 할 실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DNA를 남겨도 용의자 명단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았습니다. 1979년 그는 경찰서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와 망치. 그게 그의 첫 번째 전과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후 범행이 멈췄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수감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 교회의 조용한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건 파일은 두꺼워졌지만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커졌지만 일치자는 없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나둘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17년 수사관 폴 홀스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사건을 쫓았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하려 한 것은 당시만 해도 수사에 거의 쓰인 적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가계도 DNA 분석. 범인의 DNA를 공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면 가족 중에 부분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지 못하더라도 친척을 통해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폴 홀스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내 손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상부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폴 홀스의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팀은 범인의 DNA를 제다매치라는 공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올리는 사이트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DNA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촌 정도 되는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친척들의 가계도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후보가 차례로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조셉 제임스 디엔젤로. 세크라멘토 교회 거주. 전직 경찰관. 당시 나이 72세. 수사팀은 그가 버린 쓰레기 봉투와 자동차 문 손잡이에서 흔적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40년의 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새벽 3시. 수사관들이 조셉 디엔젤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소리 없이, 불빛도 없이. 얼마 후 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평소 산책이라도 나온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셉 제임스 디엔젤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해 생존자들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몇몇은 울었습니다. 몇몇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사관 폴 홀스는 그날 은퇴 3개월 전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세크라멘토 법정. 조셉 디엔젤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 생존자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범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13건의 살인, 13건의 납치, 그 외 수십 건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나이 74세.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 생존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40년 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사건은 수사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가계도 DNA 분석은 이제 미국 전역의 미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이 수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편으로는 논쟁도 있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한 적 없어도 친척 중 누군가가 했다면 내 정보가 수사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정의,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